자극이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죠. 자, 앞에서 구강기 고착의 성격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학문기의 성격이 고착된 사람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학문기의 보유형 성격을 보시면 굉장히 강박적이고, 예를 들어 어머니께서 배변 훈련을 했을 때 너무 금방금방 기저귀를 갈아준다라든지, 조금만 불편한 것 같으면 다시 이제 기저귀를 들춰본다라든지 그런 행동들을 하시면 아이가 강박적인 성향으로 고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완벽주의를 고집하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집스러운 성격의 기초가 되는 게 학문기 보유형의 성격입니다. 자, 두 번째, 학문 공격형의 성격을 보시겠습니다. 학문 공격형의 성격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께서 배변 훈련을 자연스럽고 원활하고 시기적절하게 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적절하지 못한 교육을 행하게 되면 굉장히 가학적이고 사람을 함부로 보는 안하무인적인 성격의 기초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성격 발달 단계입니다. 남근기이고요.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는 3세에서 5세까지를 남근기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리비도가 구강에 집중했을 때는 구강기고, 리비도가 학문에 집중했을 때는 학문기. 지금 세 번째 남근에 집중했을 때, 다시 말해서 삶의 에너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성기로 옮겨가는 시기가 남근기 또는 성기기라고 지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유아의 특징은요, 동성의 부모보다는 이성의 부모에게 애정을 느껴요. 사랑을 느끼고, 동성의 반대로 같은 성을 가진 부모님한테는 질투와 경쟁심 또는 증오까지도 느끼게 되는 현상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특징이 우리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랑 엘렉트라 컴플렉스를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는 뭐냐면요, 남자아이가 엄마한테는 애정과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데, 동성인 아빠한테는 엄마를 경쟁해서 사랑을 쟁취해야 되는 경쟁 상태, 질투의 상태, 증오의 상대로 느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아에게 발생하는 특징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엘렉트라 컴플렉스는 반대로 여아가 다른 성을 가진 아버지를 애정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엄마와는 경쟁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부분을 엘렉트라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랑 엘렉트라 컴플렉스는요, 남아는 같은 성을 가진 아버지와 동일시하면서 점차 발전을 하게 되고요. 여아는 같은 성을 가진 어머니와 동일시하는 현상을 통해서 순조롭게 발달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잠복기라고 프로이트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연령대는 5세부터 12세까지를 잠복기라고 일컫는데요. 계속해서 삶의 에너지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구강이나 학문이나 성기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진행을 가고 있는데, 잠복기에는 그 성적인 욕구가 잠깐 머물러 있는 거죠. 숨겨져 있는 거죠. 잠복해 있는 기간을 잠복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적 욕구에 대한 흥미가 조금은 잠복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성적인 쾌감이나 삶의 에너지, 쾌락의 에너지, 그런 부분들이 주가 이루기보다는 조금은 다른 우정이라든지 취미생활 또는 학업에 열중하면서 운동을 하면서 농구나 달리기나 이런 행동들을 하면서 이 아동들은 학업과 관련되는 것들은 지적인 측면을 충족하게 되고요. 친구들과의 대인관계, 우정이나 취미생활과
그 스포츠를 하면서 만나게 되는 또래 친구들과는 사회성을 길러주면서 성적인 부분과는 다른 사회적, 지적인 부분으로 집중을, 관심을 돌리게 되는 시기가 잠복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성격 발달 단계이고요. 성기기입니다. 자, 발달 단계 명칭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삶의 에너지, 성적 에너지인 리비도가 어디로 갈까요? 다시 성기로 가는 시기가 성기기 또는 생식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령대로 살펴봤을 때는 12세에서 19세를 성기기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다시 성적 에너지가 성기로 왔기 때문에 스포츠나 우정이나 또래 관계, 사회적인 관계 아니면 학습에 대한 욕구 이런 것이 아니라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되죠. 그래서 12세, 19세 중학생이나 이런 친구들 봤을 때 보면 이성 친구한테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건전한 애정을 발전시키는 단계를 성기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소절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성격 발달과 마음의 구조와 성격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잠깐 쉬시고 우리 다음 단계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